우리는 이 향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의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향수가 어떻게 그루누이가 이 향수를 만들어내는데 두 가지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두 가지가 조건이 있어야지만 이 향수가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는 어린 소녀의 신체예요. 그죠? 소재예요. 소재만 갖고 됩니까? 또 하나 뭡니까? 네? 뭐예요? 테크닉이에요. 테크닉. 그래서 그루누이가 타고난 후각이 있지만 그건 맡을 줄만 아는 거지. 그루누이가 나중에 자기에게 결정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깨닫습니까? 맡기는 하겠는데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가질 수가 없어요. 향수라는 게 뭡니까? 냄새를 소유하는 능력입니다. 그 향수 소유할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가질 수 없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루누이에게 테크닉이 필요하죠. 기술. 그죠? 그리고 뭡니까? 공식. 다시 말하자면 소유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바로 기술화시키고 공식화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향수라는 것이에요. 사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제가 볼 때 공식. 그리고 향수 산업의 결정적인 또 저거고요. 뭐 증류시킨다, 뭐 한다. 어떻게 그 냄새를 증류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냄새의 퀄리티가 달라지죠. 그래서 샤넬 핀푼이 뭐냐, 난 향수 잘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그 고급 향수들은 독특한 노하우가 있다고 그러죠. 그걸 증류시켜내고 어떻게 하는, 배합하는 무엇이. 그걸 결코 그거는 무슨 뭐 산업 스파이만큼이나 그 보호되어야 되는 그런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사실 이걸 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대단히 재밌는 건 뭐냐 하면,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루누이가 향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향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라지려고 하는 자유에 대한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 즉 냄새라고 하는 것 혹은 향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요. 그 정의는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는 뭐죠? 그 무엇에도 붙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자유예요. 그게 냄새입니다. 그게 냄새. 그런데 그루누이는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죠? 붙들려고 하는 것이죠.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시 말하자면 냄새와 철학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똑같습니다. 철학자들이 언어로 끊임없이 냄새를 붙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문학자들은 끊임없이 냄새를 언어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냄새의 본질적인 성격의 그루누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뭡니까? 언어화될 수 없는 것이에요. 언어로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는 나중에 소위 철학이나 특히 철학 합리주의자들에 의해서 추방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포착하고 다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주어진 그 이성을 꼼짝 못하게 하는 무엇이 있으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와해되는 겁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라고 하는 것을 이성의 영역 밖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이성이라는 것이 바로 언어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면 바로 이성이 그 냄새를 추방하고 냄새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혐오감을 지니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냄새가 뭐 악취이기 때문이다 뭐다 이게 아니라 언어화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악취라고 하는 것과 향기라고 하는 것이 무슨 개념인지를 알 수 있어요. 말하자면 향기는 그루누이가 얘기한 것처럼 언어로 공식화된 냄새입니다. 악취는요, 언어로 공식화되지 못한 냄새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구르누이의 프로그램, 악취의 냄새를 향기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근대성의 프로그램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근대성의 프로그램. 대가가 있어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바로 살인이라는 게 있다. 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